네, 안녕하세요. 주필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스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이 막판까지 좀 유지를 못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아주 선전해서 1.364%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는 1000개가 넘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한 500개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 날이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아직까지 외국인 선물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냥 보합권에 마감이 돼가지고 불안한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AI라든가 AI 반도체 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요쪽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갈 거냐, 2차 전지가 갈 거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2차 전지를 더 선망했었고 기관이나 여의도 쪽은 반도체를 더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반도체가 이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증시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미국 증시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금이 쪽으로 쏠리면 반대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의 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리턴이 돼야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의 실적 시즌에 돌아와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오늘 거래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약 6,8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비차익으로 그래서 선물과 연계 없는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선물 시장에서 4,300억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조 7천억이 넘어가는 매도고요. 곧 6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대외 환경이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풀고 매수세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가장 외국인들이 싫어하고 있는 건 불확실성인데 우리나라의 대북 관련 문제가 일부 외국에서 상당히 1950년도 이후에 가장 불안한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뭣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큰일 났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목조연하게 좀 따져보면은 전쟁 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고요.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비행기 우리 한 10대만 뜨면은 그냥 끝날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전쟁이 난다 그러면 한국이 전을 수일 내에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상자가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자 말로 안 된다 싶으면 한번 북침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거래소의 그 비차익 거래 3,300억이 오랜만에 들어왔죠.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매도하던 인들이 오늘 반등을 기하면서 특히 반도체 주식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3,3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TSMC가 어제 9.8%, 애플도 3.3%, 엔비디아 것 없이 반도체와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또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모습이 현재 미국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TSMC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 삼성전자가 한 3% 올랐는데 대만의 TSMC가 거의 9.8%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참 부러운 나라 미국이에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 참 부러워요. 몇 년째, 수십 년째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어야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익 났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익 냈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아무 때나 사서 물려놔도 코카콜라 40년 전에 사놔도 뭐 30년 전에 사놔도 언제든지 수익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10년 전에 사놔도 몇 배, 또 수배, 수십 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나라가 또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러운데요. 미국 시장에서 투자 대가들이 어떻게 하라. 요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수많은 우리 가치 투자가들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요. 우리나라 시황은. 왜냐하면 이렇게 국내 1등이 세계 1등이 되는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에서 1등하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권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있는 참 부러운 증시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봉입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는데 모든 반도체의 업종은 업종 상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좋다가 좋아지고 있죠. 고점을 뚫고 왔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물론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참 부러운 그런 종목이죠.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약 4,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아까 비차익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도 약 1,600억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이렇듯 오늘은 거의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당분간 이어질 거냐, 요거는 미국 증시에 달려 있는데 미국 시장의 반도체 주식들이 잘 가요. 지금도 잘 가고 있고요. 또 AI와 관련돼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도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 주식들이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얘기인데, 뭐 미국에서도 리튬이 발견이 되고, 이거 오늘 나온 뉴스예요. 하얀 석유 100만 톤. 중국에서도 100만 톤의 리튬이 또 발견됐다. 옆 나라 중국이 또 땅덩이가 넓으니까 대박이 나고 있네. 이런 것들은 리튬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앨범알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앨범알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봉인데 2023년도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좀 주가가 올라갈 때 앨범알 주식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저점 수준까지 와가지고 지금 행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못 맞추면은 또 추가 하락도 나타날 습니다. 그만큼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마진율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 거의 15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늘렸던 앨범말이 어제 그래프 보여드렸죠. 처음으로 올해부터 투자를 감소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감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좋죠. 대중화하는데.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좀 많이 포함이 된 게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대중화는 좋은데 기존에 이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한 그런 기업들은 재고로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손해 보면서 장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악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전해질이 곧 수혜를 받는다 이러면서 엔캠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엔캠이 많이 올랐고 뭐 S 연구소에서 상당히 그 회원들한테 많이 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엔캠 분봉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18.53%. 예, 하락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뭐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었잖아요. 예, 물론 이제 당장 전해질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했던 엔캠이 올라간 건데 매수 주체를 보면 요걸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예,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엔캠은 한 달 동안에 약 기관이 웬 떡이냐 하고 1200억을 때렸습니다. 이거를 외국인과 개인이 가져갔어요. 그죠? 개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려놨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가들이 또 생각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또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이게 막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인캠만 이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급등이 나와가지고 좀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뭐 S연구소에서는 뭐 몇 년 동안 25년, 26년 들고 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갖고 가는지 꼭 지켜볼 거예요. 조금 이제 개인들을 선동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상도 보면 좀 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3년 들고 있으면은 올라갈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2차 전지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개인이 기관이나 외국인을 잡아먹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밖의 연도는 개인이 거의 외국인이나 기관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가치 투자라고 유명했던 사람들이 수십 년간 10년 넘게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결국에는 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IMF나 그리고 금융 위기나 정말 주식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기 투자면 무조건 먹습니다. 그죠? 뭐 코로나 터졌을 때, 급락 나왔을 때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는 멀쩡한데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급락이 나왔다. 그럴 때는 줍줍해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장기 투자를 좀 많이 갖고 가서 수익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우리 뭐 전쟁 난다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막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엔 외국인들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IMF 이후에 증시를 100% 개방하고 나서 금융자본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기려고 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걔네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뭐 어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하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서브 정도의 시장이다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작은 시장인데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걸 알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유 외국인들 나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IMF 때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외환은행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뭐 다 해먹고 갔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 연기금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연기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연기금 지금 보세요. 다 해외 대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외국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환율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현실입니다. 요거를 무시하고 외국인 공매도 나쁜 놈들 그럴 수 있죠. 나쁜 거 알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낼 거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불평불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또 많은 분들이 욕할 수 있는데 욕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현실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와 또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또 오랜만에 또 움직였습니다. 조선주가 좀씩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업황은 하반기부터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2021년까지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 거의 상반기까지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제 고가로 받은 수주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업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면서 오늘 한국조선해양 많은 조선주들이 좀 반짝반짝했고, 특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나타나고 수급이 들어오는 업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선업종 좀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소통방에서도 아마 다음 주에는 조선업종 제가 좀 모니터링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거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확산되면은 그 밑으로 내려와서 기자재까지 갈 건데, 아직 확산까지는 아직 나오는 모습이 없어가지고 수급 체크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이 아무리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자금이 쏠리는 쪽이 있단 말입니다.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틀림없이 쏠리는 쪽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체크해서 시점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투자 방법이 그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구나를 체크해서 시점 잡아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고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 오셔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번 주 매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소통방에 잠깐 계신 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금액을 너무 일시적으로 넣어서 크게 벌겠다,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중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확 넣어서 주식이 확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또 높게 사고 우리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량으로 조금씩 따라오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올렸다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매매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렸지만 조선주 하나, 조선업종 하나 더 갈 거예요.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계시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랜 시간 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곧 실적이 발표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LNF는 그나마 거래소 이전이 이제 승인이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BM이나 에코프로가 하루하루 수급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코로 BM이 조정을 보이면 코스닥 지수 전체가 좀 반등이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추운 겨울을 좀 지나가고 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개별 종목이나 됐든 다른 섹터를 됐든 일부 들어가셔서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내시면서 지켜내셔야 됩니다. 겠죠? 어려운 시장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에 오셔가지고 일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칭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개설한 그런 거고요.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만 하고 있고요. 카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톡 하시는 거는 다 제가 아니고 저를 사칭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칭범들이다 보시면 되고, 멤버십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분은 위 전화번호로 010-2657-8694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문자가 갑니다. 올해부터 시작될,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2025년까지는 가면서 개별 종목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폭등 장세를 함께 하실 분은 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사칭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이면 B값 정도 문자 비용 서버 관리용으로 받고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다라는 점, 월 9만 원 3개월 하시면 또 월 7만 원꼴로 22%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7만 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멤버십 해지하면 절대 3개월 동안 가입이 금지됩니다. 사칭채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고요. 아무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좀 개별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별 종목도 하고 또 2차 전지 섹터의 변화도 좀 느껴보시고,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거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소통방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변수로 움직이는, 특히 프로그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대외 변수가 또 조금씩 해결이 되면 또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 또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호재나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텔레그램은 딱 이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제휴라든가 연계라든가 어디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가 아닙니다. 겠죠? 주식 투자 소통방은 요거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연락처로 신청이라고 주시기.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고 이렇게 단타 수입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실제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혜택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죠. 절대 3년 들고 있으란 말 안 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그 수요일쯤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선거 관련해 갖고 헤일리 전 유엔 대사하고의 그 표차, 요걸 좀 확인해야 돼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안 돼야 돼요. 되면 또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큰 또 악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트럼프는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트럼프의 동향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 수요일에 변곡점이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확인하고 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